안녕하세요. 서울나헬여성원의 김명희, 김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약을 먹는다라는 게 임신을 한 다음에 사실 태아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맞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부부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많은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면 당뇨, 혈압, 비만,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 많이 있고요. 그 외에도 남성분들한테는 통풍을 앓는다거나 또는 탈모약을 먹고 있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모든 약을 끊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때로는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임신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특히 여성에서는 당뇨나 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태아의 건강에 더 해로운 결과가 나오거든요. 만성 질환으로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분명히 임신을 계획하는 것을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의논을 드리고 임신 중에도 복용해도 되는 약인지를 문의를 하고 그 다음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 임신을 계획한다고 해서 약을 무조건 중단하는 것 자체가 더 태아에게 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명심하셔야겠습니다.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만성 질환으로는 크게 당뇨, 비만, 고지혈증이 있겠고 또 임신이랑 연관된 주요 만성 질환 중에 고혈압이 있겠습니다.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신 전에 이미 진단된 당뇨의 경우에 당뇨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임신 전에 수개월간 조절이 잘 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임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주치의 선생님과 면밀히 임신 전에 계획을 세우고 조절을 잘 하시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당뇨에 대한 약도 환자분 계획의 상황에 따라서 임신을 확인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임신하기 전에 미리 변경을 해서 잘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고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. 고혈압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 고혈압이 더 악화될 수 있고 고혈압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임신을 중단하기 전에는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제 미리 잘 조절을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고혈압에 대한 약제는 다양한데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약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신이 확인이 되면 약제를 변경을 해야 되고 약제를 변경해서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고 임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비만의 경우에는 식이관리와 운동으로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5%에서 10%가량은 감량을 하고 임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식이관리와 운동으로 체중 감량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약물의 도움을 얻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고지질 혈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약물이 임신 중에는 쓸 수 없는 약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을 확인하면은 중단을 합니다. 만약에 이런 수치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개선이 된 다음에 임신을 하는 것이 임신 가능성과 임신 중에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미리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계획된 임신을 시도하시는 것, 그리고 임신 시도하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것,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또 다른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환 중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, 불면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이제 쓰는 약들은 다양합니다. 약을 복용을 하면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을 하거나 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대사증후군이 의심되는 게 있으면 각과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걸 일단 권하고요. 최근에 저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이제 젊은 분들한테서 발견되는 서구적인 식사 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통풍도 많이 생기는 걸 직접 보고 있고, 또한 이게 질환은 아니지만 많이들 탈모를 걱정하셔서 젊으신 분들도 탈모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탈모를 예방하는 약은 남성
남성 호르몬 쪽에 저하가 올 수 있고 정액의 양, 밀도, 운동성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액 검사상에 일단 이상 소견이 보일 때는 탈모약은 중단하는 것이 권유가 되고요.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저하되면 기본적으로 성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본적인 부부관계의 횟수까지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임신을 계획할 때는 가급적이면 탈모약은 끊고 임신을 하시는 것이 더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통풍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빈도가 올라가는 질환입니다. 이럴 때 사용하는 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콜히친 내지는 알로피리놀이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. 그 중에 콜히친은 정자의 형성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므로 통풍일 때 이 약을 사용한다면 추후에 정자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빠른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임신을 뒤로 미루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알로피리놀이라는 약은 정액에는 큰 영향이 없는 약으로 되어 있어서 주치의 선생님께 임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약제 선택에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몇 가지 질환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약물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약이라면 유지하면서 임신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염증성 대장 질환 중에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약물이 역시 있고 내전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과 절대 금기인 약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기인 약을 쓰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에 약을 변경을 하고 질환이 잘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고 임신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 질환을 가지고 건강한 임신을 이루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한 엄마 되는 길에 응원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